야당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 모셨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내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김석 총장님께서 이 목례까지 같이 이렇게 인사를. 오늘 얌전하네요. 김대희 총장님에 대한 뭐죠? 존경의 마음으로. 말씀 나온 김에 김석 총장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정말 그 숨이 막 깔딱깔딱 넘어갈 정도로 바빴습니다. 다름이 예. 아니라 어쨌든 그 광주 중남 통합 관련해 가지고 그 사회대기업 순천 시민행동,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까지 아니 작년까지 광장을 지켰던 예. 시민단체 어마어마한, 그리고 시민들 참여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순천 지역사회 새로운 시민연대 기구인데, 여기에서 광주나 통합에서 주민을 배제하지 마라. 그래서 주민 결정을 대리인인 그 위임 권력자들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하지 말고 주민이 결정하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성명을 좀 발표를 했고, 계속 나온 얘기들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순천에 방문해서 순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정책 그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예. 뭐 그런 일로 되게 막 분주하게 좀 바빴고요. 그다음에 순천 YMCA 총회를 앞둔 이사회, 예. 너무 많은 이사님들 오셔가지고 배부르게 잘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좀 소식도 좀 알려드리면, 내일 그 광장을 지켰던 그 순천의 신노래 밴드 등걸이라고 있습니다. 이 집을 발표했는데 장천동 노란극장에서 7시에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누구라고요? 등걸이라고, 네. 그 박성훈 교수 또 뭐 6.15 합창단의 박종열 뭐 지휘자 이런 분들이 예. 결성한 지역에 매우 훌륭한 광장을 지키고 시민의 위로가 있는 곳에 항상 연주를 해주시는 그 합창단 밴드 등걸입니다. 등걸. 예. 그리고 이제 또 29일 날 제가 그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순천에 와가지고 기자회견했다고 지금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2기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예. 다음 주 29일 날 그 순천에 있는 그 신대 동부총사에 와서 예. 유족들과 그리고 시민사회 이야기를 경청한다고 합니다.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예.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초대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예. 뭐 몇 명 오라 그래서 언제 제가 또 그런 걸 지킨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에 있는 모든 시민사회에 대해서 연락해서 또 한 200명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기간 내에 반드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해내라. 그리고 해낼 자신이 없으면 그만둬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일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라라는 말씀까지 그렇죠. 같이. 일기는 역사를 왜곡했다고 한다면, 2기는 정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 문제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이 상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가지고 있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를 드러내기보다 일단 할 건 해라. 예.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1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지원했던 유모 씨라고 있습니다. 유모 씨. 당장 그만두게 하지 않고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정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예. 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때 발생했던 사건으로 지금 이제 2심 곧 그러죠.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그러죠. 뭐 김석 사무총장님은 그때 여순 사건 진상조사 그 보고서 작성단 윤석열 정부 때 나왔던 그 구구적인 사고를 가진 그 보고서 작성단이 왔을 때 유족들과 함께 거기에 대해 항의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내용으로 집시법하고 공무집행 방해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공익활동의 한 영역이었는데요. 2월 4일 날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광주 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2심이 광주 전남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활동가들이 함께 오후 2시에 같이 좀 법원에 탄원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 행위는 정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예. 뭐 단체나 기관들이 말하지 않으면, 언론이나 이런 활동가들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지나치게 검찰은 사법적 판단을 원리적으로만 제기하고 있던 거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은
왜 일어났는지 주변의 상황이나 변화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원론적인 법전적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가 좀 있어서 아마 고법에서는 이걸 제대로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심에서는 예. 네네. 김석 총장님의 재판 이야기 김대희 총장님께서 좀 대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대희 총장님은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 요즘 출판 기념회입니다. 출판 기념회가 지방선거를 정말 맞이해서. 많죠.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은데. 현수막만 봐도 진짜 많은데. 내일 순천 오시나요? 아 저는 고민 중입니까? 출판 기념회는 웬만하면 안 갈라 그러거든요. 오해가 생기니까. 하지만 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지인이 또 껴있으면 이게 3명이 출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광주, 순천, 그리고 저 사천 세 군데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거론하지 출마해서. 않겠습니다. 실명은 예. 네, 그래서 가 주십시오. 거기는 가야죠. 네. 친구들 문제는 개인적인 뭐 30년, 40년 우정의 문제니까 예. 가야 되지만 하지만 지금 나오시는 여러 가지 출판 기념회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 결정을 하셨고요. 네.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평생의 삶을 지방 정치에 바치겠다는 것은 저는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출판 기념회 너무 터부이시지 마시고요. 예. 그 정치인의 인생과 맞습니다. 철학과 앞으로 방향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나시면 한번 가셔서 1시간 정도 요즘 재미나게 해요. 1시간 반 정도. 네. 재미나게 하니까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출판 기념회 얘기로 나온 지방선거 얘기로 자연스럽게 좀 흘러갔는데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어제 좀 파격적인 좀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석 총장님 잠깐 아까 조국 대표 말씀 주셨는데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순천을 찾아서 지역 시민단체 또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혁신과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조국 대표 만나고 오신 김석 총장께서 먼저 토론의 물꼬를 좀 터주실까요? 일단 뭐 오늘이 아니어도 사실 오래전부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결국은 한 텐트 안에 반보수 연합으로 합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들은 계속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런 시점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범여권 계열의 상호 경쟁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큰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가치와 방향이 좀 같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좀 그 통합을 해보자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 조국혁신당의 기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쇄빙선의 역할로 앞으로 나가면 그다음 뭐 필요한 지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래서 잘할 수 있게. 예, 비례대표는 뭐 조국혁신당의 뭐 지역은 자민비조, 뭐 지민비조. 예.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좀 우려되는 지점도 좀 현지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제 그 순천 시민사회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난 문제는 이런 큰 정치에 관한 문제보다는 지난 그 탄핵 광장에서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대한민국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평등한 사회,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대한민국 이런 의제들을 저희가 좀 그 사회대기업 순천 시민행동 그 환경운동연합 김효승 대표님께서 상임 대표님을 맡고 있는데 그런 의제를 좀 전달하고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그 우리 순천 지역사회에 걸맞는 그 중점 이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해결 가능한 좀 공약을 좀 두세 가지 정도 좀 제시해주면 그래서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이어서 뭐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뭐 사회당, 노동당까지 그 정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동 공약을 각자 다 제안받으면 저희 계획은 이 공약들이 모여지면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누가 의회에 들어가든지 간에 네. 이 공약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합의와 약속을 좀 이뤄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제안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 다양한 뭐 그 내용들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그 뭐라 그래야 할까요? 그냥 조국혁신당의 그 당 대표가 오긴 하셨지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좀 결정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문제들에 대한 좀 세밀한 문제는 제가 전달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그렇게 조국혁신당의 그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순천 지역위원회와 시민사회가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간담 정책 간담을 계속 진행할 텐데 오늘 첫 그런 물꼬를 튀는 가운데서 사회대개혁 의제와 지방 의제를 예. 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 보자라는 것까지는 좀 전달됐다. 예,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순천에 오신 것은 합당과는 관계가 없고 네, 전국을 그렇습니다. 돌고 있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순천에 온 거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지역의 의제를 전달하고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이 합당 제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가장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 당원들도 당황스럽겠지만 어떻든 그 내란 척결 민주세력 단일 대우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조국혁신당이 이 두 가지 영역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을 척결한 민주세력의 단일 대우를 통해서 이제 대선을 이겼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지방선거에 지방선거.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합당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빠르다. 그래서 불안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저는 뭐 화끈하게 나가는 건 좋다고 봐요. 예. 명확한 노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은 예. 좋지만 이게 설 익은 밥은 그죠? 못 먹는 행태가 되듯이 실제로 최고위원이나 당원들도 이번 저도 어저께 듣고 설마 거짓말이겠지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셨어요? 네, 왜냐하면 절차란 게 있는데 음. 최소한 어느 정당은 당과 당의 합당일 경우 예. 최고위원회에서 기본 의안을 성립하고요. 이걸 당원 투표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내용하는 게 아니라 합당하겠다고 했다면 이게 뭔가 절차 문제에서 당원들의 큰 반발이 있을 거라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있잖아요. 상당히 큰 반발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다. 예. 당원들도 항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왜 당원들랑 논의도 없이 왜 대표 당신 마음대로 했을 거냐 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건데 예. 물론 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번 지방선거는 당의 통합이 아니라 따로따로 좀 갔으면 어떨까. 특히 이제 강주 전남이나 부산처럼 나름대로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는 지역만큼은 예. 좀 선거연합 형태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예. 그 뒤에 좋은 성과를 가지고 좀 차후에 당원들의 뜻을 좀 물어서 예. 합당하는 행태가 낫다고 보는 거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아요. 이게 소수의 군소 진보 정당들이 혹은 민주정당들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은데 조국혁신당은 아직 실험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완료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당대당이 통합을 해야지 지금 통합은 흡수 통합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민주당으로 측면이 흡수되는 형태로밖에 네네. 될 수 없다. 네네. 저는 좀 이 지점에서 김대희 총장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왜요? 호남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떤 지방선거를 두고 경쟁한다고 했었을 때 네. 이 뭔가 내란이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떤 구조 예. 이런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좀 더 이 지방선거가 대단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개혁의 하나의 그 큰 방향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생각이 같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 범여권과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군소 정당들의 어떤 정치 다양성이 예. 좀 더 이렇게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합당하는 것이 왜냐하면 크게 색깔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시기나 이런 것들은 김대희 총장님하고 비슷해요. 시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급하다. 성급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새로운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이 정당이 통합으로 갈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 거냐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의제를 던진 거란 말이죠. 그럼 의제를 던져서 통합에 대한 의제를 던졌으면 각 정당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굉장히 좀 순탄하게 보여준다면 대한민국 안에서의 정당의 연합이 흡수해서 통합하는 것보다 굉장히 민주적 절차에서 통합되는 그 과정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예. 흡수 통합으로 미리 결정하지 말고 그런 과정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희 총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아까 이게 조국혁신당만의 그 실험이라는 것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뭐 해보지도 않고 약간 끝나버리는 조국혁신당이 실험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제 이미 국회의원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예. 조국 혁신당을 실험 정당으로 보는 것도 조금 저는 좀 견해가 좀 약간 다릅니다. 이미 완성된 정당이라고 봐야 되는 그래요. 것이고 충분했다 역량의 문제인 것이죠. 보십니까? 역량과 그다음에 규모의 문제인 것이고 국민들의 예. 지지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예. 전국적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이 조국 혁신당 협소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 정당이 의제별로 역할별로 예. 나누는 것 특히나 지역별로 예. 역할을 좀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시너지가 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여기는 이제 호남 지역에서 보자면 조국혁신당도 호남에서는 경쟁이 발전하는 치열하죠. 길이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경쟁해야 네. 됩니다. 민주당을 견제할 만한 역할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쳐왔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 결국 그런 이 열망이 또 담양 군수를 탄생시킨 것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 독점 체제의 호남 정치가 좀 변화해야 한다. 그게 지방 정치가 발전하는 길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것에 좀 힘을 실어 주신 것도 맞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방선거에서 그 어떤 유권자들의 선택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담양 군수 선거가 예.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낸 거잖아요. 담양 군수 보궐선거. 반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그 선거고요. 의미 있는 예.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는 더욱더 좀 투명하고 예. 시민공천과 그리고 투명한 공천을 원칙으로 해왔던 측면이 좀 있어요. 예. 민주당은 사실상 제가 보기엔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태생과 흐름이 개파적 개용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의 큰 어른을 중심으로 예. 한 사회운동이나 민주운동, 노동운동에 큰 역할을 해왔던 이제 DJ 김대중 대통령처럼 큰 국지를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정치인들 밑에 있는 제자나 또 그들과 함께 사회운동을 했던 분들이 크게 6개, 7개 정도의 개파를 가지고 계속 20년, 30년 동안 당을 이끌어왔던 측면이 있어서 당의 문화가 좀 다르긴 해요. 네, 그죠? 네. 굉장히 절차적이고 그리고 대외적 명분이었으면 움직이지 않는 정당이기도 해요. 네. 약간 속도가 느리는 거죠. 그리고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보다도 왼쪽의 정책들을 가감히 펼치지는 못해요. 민주당이. 네, 그러다 보니까 호남 내에서도 그 지역 내에 있는 토호적 정치인들 혹은 뭐 기역의 기득권 정치인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당원의 이름으로.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개념은 좀 더 세게 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다 더 진보적이면서 물론 이제 뭐 꼭 그 뭐 지역이 호남 지역이 진보적인 뭐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 도의원은 뭐 굳이 100% 그렇진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호남에서 가감히 뭐 경쟁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두세 석을 양보해 줄 수는 없는 측면이라서 조국혁신당이 더욱더 강하게 좀 칠 필요는 있다. 지방 정치에서 혁신의 문제 예. 그리고 기존의 보수적인 거대 야당이 아니 거대 정당들 두 개가 예. 해왔던 공천의 방식을 뛰어넘는 예. 새로운 공천의 혁신과 지방자치 정책의 혁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지방의회의 입법권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민주당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좀 호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새로운 바람이 가장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모여있는 강주 전담에서 그런 바람을 조국혁신당이 해줘야 되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해버리면 그 색깔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두 분이 봅니다. 살짝 지금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이 유권자들의 선택이 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 주시자면요, 김석 총장님.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 찬반 논의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런 거죠.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어요. 조국혁신당 분명히 합당 말씀하신 거죠. 예, 합당 관련 제안을 했어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당원 투표 또는 수기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들을 굉장히 할게 높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전제를 깔겠죠. 그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재정 분권이랄지 지방 정부의 자율 예산권의 조세 확보이랄지 공천권 정책 결정하는 내용들이 좀 강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조건을 먼저 문서화 제도화하는 요구들을 하면서 예. 이게 흡수가 아니라 정치적 재구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어떤 무대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죠. 조국혁신당의 기조가 민주당 중심의 노선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예. 지방선거를 이제 5개월 앞둔 마당에서 저는 이제
그 각종 그 후보자들이 보이는 그 비판적 태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 통합 논의로 해서 결과적으로 작은 그 정치적 결과물은 예전에 그 민주노동당과 그 민주당이 했던 뭐 야권연대 방식의 어떤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연합 정책이랄지 선거 연합 전술이랄지 이런 것으로 그 다음 단계로 당 통합에 대한 의제는 좀 넘기면서 이 지방선거에 대한 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플러스 조국혁신당이 함께 뭘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지방선거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갖고 있는 것이죠. 선거 전까지 합당이 되지는 않더라도 근데 예. 아까 되는 말씀하신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예.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민주당에게 그렇죠. 조국당이라고 말씀 네네. 주셨는데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경우에는 민주당이 받아들일까요? 조건을 내야 됩니다. 그게 조국 혁신당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흡수된다고 하는 그 통합 절차가 돼버려서 예. 조국혁신당의 일반 당원들이나 이분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선거 의원들이 또는 자치단체장이 그건 우리 아니다. 당이 흡수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민주당도 것이죠. 그거는 지금 염두에 두고 합당 제안을 한 걸까요? 민주당은 그렇게 세밀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요. 들어와라 이런 방식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조국당 들어오라가 아니라 같이 논의해야 된다. 우린 전제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당대당의 통합에 대한 문제 또는 지방선거에 대한 연대 전략을 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알겠습니다. 이 조국혁신당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조가 지방분권 또 재정권의 상당 부분을 이양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혁신적으로 좀 강한 메시지를 내는 당이었습니다. 이런 정치 혁신이 또 지방분권 이런 것들이 합당을 했을 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그러죠. 민주당이 워낙 쉽게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라서 예. 저는 약간 좀 힘들 거라 보는 거고요. 대신 저는 이번 강주전화 통합을 보면서도 조국 혁신당이 해야 될 역할이 좀 있는데 말이 없는 것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 뭐 이 바보야, 문제는 민주주의야. 그거잖아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핵심은 묵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그걸 네. 누가 속이겠어요. 깜짝 놀랐죠 지금. 네. 바보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말하면서 막 여러 가지 던져놓다가 우리 예. 사회에는 조국 혁신당이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정치 경제 쪽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50년 100년 해왔던 예. 그 다양한 일제시대 이후부터 그런 역사 속에서 강주 전남의 통합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 지방자치의 원칙마저도 훼손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인가. 나는 이런 것들을 조국 혁신당은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문제를 민주당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외쳤던 조국 혁신당이라면 돌멩이를 던졌어야겠다. 지금 강주 전남의 통합의 문제점들 그리고 소외된 지역의 배려 문제들을 예. 6월 3일한 D-Day로 맞춰서 무조건 일사천리로 가는 거에 대한 예. 뭐 자기하고는 우군이잖아요. 예. 친구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조국 혁신당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라고 대신 답신을 해줌으로써 강주 전남에서 제2의 정당으로서 그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근데 이제 합당이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약해질 거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없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가는 거죠. 김석 총장님. 김대희 총장님을 정치권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전략을 짜는 사람은. 전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 조국 혁신당이 가지는 뾰족함이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이 뾰족한 바늘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켜낼 수 있겠는가, 조국 혁신당의 가치를 지켜낼 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대로 둔다고 해도 조국 혁신당의 가치가 그대로 지켜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조국 혁신당의 여러 가지 그 나쁜 소문 때문에 당내. 한번 흔들리는 걸 봤잖아요. 그걸 놓고 본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중심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 안에서의 혹시라도 있을 뭐 내부 그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그 위험함 이런 것들이 예. 존재한다고 보여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바라볼 거다 조국 혁신당은. 두 번째는 좀 멀리 가자고 본다면 범여권 내에서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 후보가 마땅히 있는가? 라고 놓고 본다고 봤을 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2, 3주자, 제3주자까지 좀 큰 그림을 서로 함께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합당은 서로가
플러스 정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윈윈 높다.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안에서의 다양성은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뾰족함들이 예. 유지되기 위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당대당의 흡수통합이 아니라 분권에 대한 또는 자치에 대한 전제 조건들이 어떤 그 강령화된다거나 합의화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만 하는데 쉽지 않을 거다. 예. 선거전 시작되기 전에 이제 합당 결론 낼 거라고 보십니까? 조국혁신당 지금은 뭐 당원께 묻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께 묻겠다, 당원께 묻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누가 김석준 먼저 의원님. 당원에게 물을 거냐부터 아마 그 논란이 될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절차를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민주당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논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절차의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전제해드렸던 것처럼 지방선거 연합정책으로 가면서 차차. 추후 당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일종의 여당발 그 정계 개편이 그러니까 시작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아마 김대중 원칙은 총선은 예. 합당의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번 지선 말고 네. 다음 총선 수도권과 충청도 선거는 총선에서 진짜 장담하기 힘들거든요. 합쳐야지만 이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총선은 제가 보면 다음 총선은 총선 언제죠? 다음 총선이 네, 합당을 2년 됩니다. 2년 예. 뒤니까 예. 합당을 전제로 할 거고요. 하지만 지방선거만큼은 아마 수도권 쪽은 선거 연합, 그러니까 후보 연합인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런 행태로 좀 호남에서는 하면서 경쟁 그대로 네. 하지 왜냐하면 않을까? 합당의 명분을 조국 혁신당은 더 알겠습니다. 가져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호남 쪽에 자,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대표들이 먼저 연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 분 네. 말씀 중에 답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좀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거대 여야가 독식하고 있는 정치 체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와중에 군소정당이 정치적인 역할을 두 분이 오늘 내내 말씀하셨던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우리 정치에서 여전히 어려운 일일까요? 라는 질문에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김석 총장님. 제가 앞서 그 군소정당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 군소정당이 아니죠. 정당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양당 체제를 흔들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에 비해서 다른 정당들의 어떤 권력 안으로 진입하는 문제 이런 과정에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국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그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좀 미안하지만 좀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어쨌든 이번 탄핵 광장에서 그 국민 주권을 이야기했던 그 광장의 국민들이 주민 주권 차원에서 특정 정당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을 선출함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당 국힘 중심의 정치 체제가 네. 좀 더 다른 정당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유권자들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조국 혁신당 영역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서는 국회를 운영하는 법제도,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여기서 위성정당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예. 문제라든가 교섭단체가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국회의 정책들이 법제도 문제가 굉장히 보수화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 룰을 일단 바꿔주는 과정, 총선 전까지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주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조국 다음 혁신당이 총선 전까지.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서도 특히 지역 정당 문제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하지 말아라. 한다면 지역 정당 제도도 동시에 허용하자. 이런 내용들 좀 더 정치 선거 제도의 혁신을 조국 혁신당이 좀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작은 정당이. 그리고 이러면서 교섭단체 기준도 완화해야지 조국 혁신단체는 10명 이하의 소규모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도 캐스팅 예. 보드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또 이런 측면들 그리고 보다 더 정책의 연합들, 정책의 전문성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지방자치 문제에서는 민주당보다 더욱 더 진보적인 측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저 정책하면 조국혁신당, 저 정책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만큼은 최고다 하는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정치적
성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고요. 그렇죠. 지금 합당을 네네,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대한민국 안에서 알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가 너무 극명하게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진보 정당들이 어떤 그 지방의회든지 간에 뭐 국회든지 간에 진출하기 어려운 현재의 조건 이거를 이 문턱을 좀 맞추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한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오늘은 두 분 입장이 조금 달라서 조금 더 뜨거웠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YMCA 토론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